자, RQ를 한번 도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매번 RQ 이용해가지고 작업 많이 했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왜냐면 사용할 때마다 RESP, REQ 이걸 쓰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요걸 다루려면 필요한 게 요 두 개, HTTP 서블릿 리퀘스트랑 HTTP 서블릿 리스폰스에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어쨌든 써야 되는데 어쩔 때는 뭐 얘를 쓰고 어쩔 때는 얘를 쓰고 요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메서드들이 또 존재하거든요. 뭐 라이터도 있고 뭐 세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뭐 코드를 짠다 했을 때 그러면 코드를 짠다 했을 때 요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청이 있고 그 다음에 요청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응답이라는 게 존재하죠. 응답.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뭐 특정 요청들을 보내게 되면 그거에 맞게끔 또 이제 응답도 우리한테 날려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보면 돼요. 요청이 있고 응답 객체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 뭔가가 있는데 이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에 접근하고 뭐 여기에 접근해가지고 뭐 가져다 써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요청과 응답에 관련된 걸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 어차피 얘네들을 통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녀석을 가운데다 놓고 그 다음에 걔네들 뭐 리모컨을 뒀고 얘네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 리모컨을 통해서 조종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묶어가지고 객체로 만들고 여기에는 조금 편리하고 쉬운 기능들을 넣어가지고 이 녀석을 사용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요청과 응답을 이제 따로따로 사용을 해도 돼요. 근데 걔네들을 이제 편리하게 다룰 수 있는 통합 리모컨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RQ를 도입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Q를 도입해야 되니까 우클릭해서 RQ를 이렇게 적도록 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퍼블릭 쓴 다음에 생성자 메서드를 쓸 겁니다. 여기다가 HTTP 서블릿 리퀘스트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HTTP 서블릿 리스폰이라는 것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일단 받아와야 되는데 받아오기 전에 저는 요거를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어차피 REQ랑 RESP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변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파이널 프라이베이트 쓴 다음에 파이널 키워드를 써가지고 상수 처리하겠습니다. 상수 처리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프라이베이트 한 다음에 파이널 변수를 만들게 되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값을 넣어줘야 돼요. this REQ 이런 식으로 this.resp. 자, 당연히 지금 RQ 객체를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파이널 그리고 파이널 키워드도 굳이 지금 뭐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퍼블릭 쓴 다음에 여기다가 get. 자, get into 파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자, 여기다가 우리가 파람 네임 넘겨줬죠. 그 다음에 디폴트 밸류라고 이렇게 써줬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링 밸류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얘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파라미터 네임을 어디서 받아와요? REQ에서 get 파라미터로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get 파라미터라고 적어주시고 파람 네임으로 가져오는데 근데 얘는 마찬가지로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밸류가 널이다 그러면 이때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리턴해서 디폴트 밸류를 리턴 시켜주면 되겠죠. 그쵸? 근데 이 디폴트 밸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얘는 지금 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여러분들 보내줄 때도 마찬가지로 뭐 해줘야 돼요? 형반을 해줘가지고 보내줘야 됩니다. 인티저 파스인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녀석이 뭐 너를 리턴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검색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챗GPT 통해서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이제 공식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이 공식 문서를 통해서 물어봐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지금 현재 요거죠. 저의 기본 리턴 타입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 얘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알려줍니다. 자,
자, 메서드는 기본적으로 문자열을 반환한다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문자열을 반환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리되는 거죠. 보이죠? value는 널이 된다. 그러니까 즉 없으면 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작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I를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모르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식 문서 같은 거 참고해도 되지만 뭐 필요할 때는 공식 문서를 참고해야 되지만 아니면 그냥 챗GPT나 오픈AI한테 물어보면서 작업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입력을 해도 그 제대로 된 값이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지금 디폴트 밸류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스트링에 썼는데 이거 인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얘는 형변을 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써주는 게 낫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제대로 입력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고객이 뭐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한글로 입력할 수도 있고 영어로 입력할 수도 있고 입력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리턴 한 다음에 자, 지금 우리가 파람 네임으로 참고로 아까 디폴트 밸류 제가 잘못 썼는데 여기 파람 네임을 통해서 가져온 밸류를 뭐 해줘야 돼요? 형변환해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형변환해줘야 되는 거죠. 밸류. 그 다음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다 뭐 쓰면 되는 거예요? 넘버 폼에 있으셔 해가지고 에러 메시지 띄우면 에러 메시지 띄우는 것보다 디폴트 밸류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숫자를 파싱하다가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 디폴트 밸류를 넘겨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퍼블릭 보이드 하나만 더 만들게요. 어펜드 바디? 라이터? 뭐라고 쓰는 게 좀 더 알려나? 그래요. 여기를 이렇게 씁시다. 어펜드 바디라 쓸게요. 얘는 스트링 str이라고 쓰고요. RESP get 라이터라고 쓸까요? 라이터라 쓸게요. 이게 좀 더 짧은 거니까 라이터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append 해서 여기다 str 써주면 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요게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surround with try catch 그러니까 요거 하라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렇게 빨간 줄 긋는 게 있으면 내가 이제 딱히 잘못한 건 없는데 빨간 줄 긋는 게 있어요. 그럼 그런 거는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트라이 캐치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걸어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보시면 요렇게 썼을 때 뭐 IOE 세션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트라이 캐치를 일단 걸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작업하다 보면 런타임 세션이라는 걸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이죠? 요거. 자, 얘는 뭐냐면 어떤 특정 문제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이 바로 꺼지는데 근데 프로그램이 바로 꺼지게끔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그냥 지나가게 그러니까 다시 이거 만나면 프로그램 바로 꺼지거든요. 근데 문제가 나도 그냥 지나가게 할 거면 얘 없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거 선택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둘게요. 라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입력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두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한글 관련된 요거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밑에다가 적어줄 겁니다. 얘도 보면 빨간 줄 그죠? 그러면 이것도 트라이 캐치로 감싸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트라이 캐치로 이런 식으로 감싸주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일 생기면 트라이 캐치로 감싸요. 그게 좋죠. 안 감싸도 됩니다. 근데 감싸야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몇몇 녀석들은 이게 필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해주면 되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니고 요거 누른 다음에 요거 누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unsupported encoding insertion 요거 뭐냐면 그냥 얘는 나는 조심 안 할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조심해라. 코드 쓰는 사람이. 근데 이걸 하는 것보단 그냥 트라이 캐치로 감싸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좀 나아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getInt 파람만 만들지 말고 get 파람도 하나 같이 만들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입력된 게 정수만 입력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string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얘는 그냥 이제 string에 써주고 default value 잘 넘겨주면 되겠죠? 근데 얘는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return value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크게 따로 해줄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썼으니까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여기다가 본격적으로 RQ를 적용해 볼게요. 자, RQ, 그 다음에 new RQ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REQ랑 RESP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받은 걸 지금 여기다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코드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어떻게 쓴다? RQ, getInt param 쓴 다음에 단 쓰고 그냥 기본 값은 9라고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다가 리미트라고 적어주시고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아까는 여러분들이 단이라든지 리미트 값 안 넘기면 이제 에러 떴죠. 근데 이렇게 해도 디폴트 밸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뜨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3단 잘 나오죠. 자, 여기 4 넘기면 4도 잘 나오고요. 제가 리미트 값 입력 안 해볼게요. 자, 이래도 지금 9가 들어가는 거예요. 9 안 넘겨도. 이제는 여러분들 단만 써도 됩니다. 그렇죠? 자, 3이라 쓰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넘겨도 어차피 이제 디폴트 밸류로 9가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아까랑 비해서 어때요? 코드가 훨씬 더 줄어들었죠? 깔끔하고. 그래서 뭔가 하고 싶으면 이제 RQ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자, 지금 보시면 어펜드도 제가 RQ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된다? RQ writer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이렇게 넣으면 돼요. 좀 더 짧아지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이제 writer 해가지고 반영이 되는 거죠. 이거 어펜드 바디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RQ한테 그냥 부탁한 거 뿐이죠.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잘 됩니다. 그죠? 리미트도 마찬가지로 잘 되죠? 잘 됩니다. 자, 그냥 저는 REQ, RESP 됐어요.